안녕하세요. 퀴즈사랑 8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0~50년 동안 당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양극체제 하에서 대립과 긴장관계를 표현하는 상징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콜드워 냉전, 2번 핫워 열전.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죠. 콜드워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핫워가 아닌 총성 없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흔히 이 시기를 냉전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2단계 넘어갑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입식 타격 2종 격투기 시합인 K1의 K는 코리아의 약어이다. 1번 O, 2번 X. 오른쪽 사진 보시면 옛날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X입니다. 자, K1은 1993년도 일본에서 설립되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K는 코리아가 아니라 가라테, 킥복싱, 쿵후, 이 글자의 K입니다. 자, 3단계 넘어갑니다. 다음 중 옳은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개구쟁이 대장장이, 2번 개구장이 대장쟁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죠. 자, 성질과 버릇을 나타낼 때는 쟁입니다. 개구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터집쟁이, 깍쟁이 이렇게 쟁이라 그러고요. 장인, 기술자를 나타낼 때는 대장장이, 옹기장이, 구두장이, 양복장이 이렇게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단계 넘어갑니다. 나와 형제 자매는 몇 촌일까요? 1번 1촌, 2번 2촌. 촌수 관계가 쉽고도 어려운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촌이고요. 형제 자매는 2촌. 그리고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촌수 개념 도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본인,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고조부모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는 직계는 이거는 직계 존속이라 그러죠. 윗대 조상을 의미하고요. 자, 나의 아랫대 아들, 딸이라든지 손자, 손녀 이거는 직계 비속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횡적인 관계, 뭐 형제, 자매, 자, 이런 거는 반계 혈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의 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계 혈족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형제는 나와 형제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형제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까지 1촌, 부모에서 다시 형제까지 2촌 이렇게 2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흔히 숙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나와 작은 아버지 관계는 나를 비롯해서 부모 올라가고 조부모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3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촌수는 반계 혈족 간에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직계 혈족은 촌수를 따지지 않죠. 대를 사용합니다. 무슨 김씨의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다, 뭐 28대다, 29대다 이런 식으로 대를 사용하고 촌수를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정조부모인 경우에는 3촌인데요. 이 정조부모를 3촌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1대, 2대, 3대 어른이 되겠죠. 3대 윗대 조상이 되는 거지 3촌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제 자매는 반계 혈족인데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닙니다. 이 존속은 윗대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 비속은 아랫대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 자매는 윗대도 아니고 아랫대도 아니죠. 그래서 존속도 비속도 아닙니다.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2022년 기준 미국의 총기 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더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총기 사고, 2번 교통사고.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기 사고가 많네요. 아주 뜻밖인데요. 자, 한 해 동안 총기 사고 사망자가 48,800명이고요. 하루 평균 134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교통사고는 45,000명 정도 되는데요. 하루 평균 124명입니다.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예, 미국 인구가 3억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총기는 약 4억 정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미등록 총기를 포함하면은 4억 정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6단계 넘어갑니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옛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국가를 수립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몽골, 2번 쿠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몽골입니다. 자, 몽골은 징기스칸 후예인데요. 1924년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국가, 그때 당시에 몽골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죠. 소련이 1922년도에 세계 최초로 공산국가를 수립했는데요. 예, 2년 늦은 1924년도에 공산국가를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은 지금 현재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1992년도에 몽골국으로 헌법을 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1990년대 이후에 상당 부분 민주화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쿠바는 1959년도에 쿠바 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요. 쿠바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델 카스트로가 52년 장기 집권을 했고, 카스트로가 죽고 나서 그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또 11년 집권했었죠. 자, 몽골 지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몽골 있는데요. 이 몽골은 남한의 15배 정도, 우리 한반도의 7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예, 인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3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수도인 울란바토르 근처에 한 150만 명 정도가 집중해서 살고 있고요. 제2의 도시가 인구가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인구가 한 1, 2만 명만 되면 대도시라고 불리는 정도로가 합니다. 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자, 그런데 이 몽골 안에 몽골인이 345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 한 400만 명의 몽골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내몽골 자치구 전체 인구는 2,5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한족이 한 80% 정도 살고 있고요. 몽골족이 한 4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이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소수 민족에 불과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중국에서는 이 자기네들 이 내몽골 자치구를 내몽골이라고 부르면서 이 몽골은 외몽고라고 부릅니다. 몽고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외몽고라고 부르니까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에 살고 있는 몽골인 345만 명과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에 살고 있는 몽골족 400만 명은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고요. 서로 동질 의식도 없고 통일, 통합 노력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7단계 넘어갑니다.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 그러는데요. 자,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EEZ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러시아, 2번 미국, 3번 프랑스. 네, 국토 면적이 제일 넓은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인데요. 자, 그러면 EEZ 면적은 어디가 가장 넓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입니다. 의외인데요. 자, 이 EEZ는 200캐리 약 370km 정도 되고요.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EEZ 면적은 프랑스가 1169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미국이 조금 작네요. 1135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3, 4, 5위가 호주, 러시아, 영국 이런 순입니다.
예,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8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라고 하는데요. EEZ 면적은 세계 54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라 보니까 EEZ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인정받고 있죠. 자, 우리나라 EEZ 면적 사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부터 보시면요. 자, 영토가 있고, 이렇게 영해가 12해리까지를 영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배타적 경제 수역 EEZ는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영해 12해리까지 여기에 근접된 상공을 영공이라 그러죠. 자,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EEZ 면적은 이렇게 푸른, 진하게 푸른 색깔, 여기가 우리 EEZ 면적이고요. 요 하얗게 된 흰색, 요 흰색 테두리가 우리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EEZ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붉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자기네 EEZ와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 이여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관할된 그 수중 암초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이여도를 자기네 걸로 자기네 EEZ도로 주장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우리 이여도를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상단에 자, 울릉도는 우리나라 EEZ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독도 암초죠. 이 독도는 한일 중간 수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한국의 EEZ에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여도도 그렇고요. 이 독도도 그렇고 한중 간에 한일 간에 다툼이 많이 남아 있죠. 7개 다 마쳤습니다. 자, 7개 문제 푼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0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